방금 들으신 이 총소리 한 방이 세계대전의 서막이 될 뻔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859년 미국과 영국의 군대가 서로에게 대포를 겨눈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남의 밭에서 감자를 까먹던 돼지 한 마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황당하지만 가장 긴박했던 실화, 돼지 전쟁입니다. 대포 13문이 서로를 겨눈 일촉즉발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합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전쟁이 날 뻔했다는 게 대체 무슨 상황이었던 건가요? 1859년 6월 15일 아침이었어요. 미국인 농부 라이먼 커틀러가 자기 텃밭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커다란 검은 돼지 한 마리를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돼지는 이웃에 사는 아일랜드 출신 영국인 찰스 그리핀의 돼지였는데 맨날 울타리를 넘어와서 농작물을 망쳐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웃 간의 분쟁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제 문제로까지 번진 건가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때문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세노안 제도라는 작은 섬이었거든요. 지금은 미국 워싱턴주에 속해 있지만 당시에는 미국과 영국이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던 애매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1846년 오리건 조약으로 국경선을 북위 49도선으로 정했는데 문제는 조약문에 주요 해협의 중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주요 해협의 중간이요? 그게 왜 문제가 된 건가요? 이 지역의 해협이 두 개였거든요. 미국은 로사리오 해협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국은 아로 해협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그 사이에 있던 게 바로 세누안 제도였죠. 그래서 미국인도 살고 영국인도 사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됐던 겁니다. 그럼 그 농부는 결국 돼지를 어떻게 한 건가요? 커틀러가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그리핀에게 보상금 10달러를 제안했는데 그리핀은 100달러를 요구했죠. 협상이 결렬되자 그리핀은 영국 당국에 신고했고 미국인을 체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미국 측 정착민들이 미군의 보호를 요청했단 말이죠. 잠깐만요. 돼지 한 마리 문제에 군대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군 사령관 조지 피켓 대위가 66명의 병력을 이끌고 섬에 상륙했어요. 그러자 영국 해군이 군함 3척을 보냈고요. 8월이 되자 영국 군함은 5척으로 늘어났고 미군 병력은 461명까지 증강됐습니다. 대포 14문이 서로를 겨누는 상황이 된 거죠. 잠깐만요. 460 빌명이요?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시작된 일이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까지 커진 거예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측 지휘관들의 판단이었어요. 영국 해군 제독 로버트 베인스는 섬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는 산호안 섬을 완전히 포위하고 미군에게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미군 입장에선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네요? 맞아요. 피켓 대위는 본토와 연락이 끊긴 채 고립됐죠. 베인스 제독은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24시간 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상륙 작전을 개시하겠다고요. 그런데 피켓은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는 미국 땅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우겠다라고요. 대포 13문을 가진 군함 5척을 상대로요? 그건 자살행위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피켓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병사들에게 해안가의 참호를 파괴하고 대포를 영국 군함을 향해 배치했습니다. 영국군이 상륙하려는 순간 일제 사격을 가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근데 그렇게까지 버틴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명령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 시기 미국은 자존심이 걸린 상황이었어요. 독립한 지 80년밖에 안 된 신생국이 구식민 지배국인 대영제국에게 또다시 밀린다. 이건 국가 전체의 자존심 문제였던 거죠. 피켓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럼 영국 측은 정말로 공격할 생각이었나요? 바로 거기서 이 사건이 흥미로워지는데요. 베인스 제독 밑에 있던 조지 혼비 함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제독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군법상으론 불가능하죠. 하지만 혼비 함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돼지 한 마리 때문에 두 나라의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요. 와, 혼비 함장. 정말 대단한 판단이네요. 그럼 그 순간 긴장이 풀린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혼비 함장이 거부하자 더글러스 총독이 완전히 열받은 거죠. 감히 명령 불복종이냐며 본국에 급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런던에 도착했을 때 타이밍이 최악이었거든요. 타이밍이요? 뭐가 문제였는데요? 당시 영국은 크림 전쟁 이후로 국제적 위신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과 의회가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말자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미국한테 또 밀리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요. 그럼 영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즉각 태평양 함대에 증원 명령을 내립니다. 전함 5척을 추가로 파견한 거예요. 그리고 더글러스 총독에게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미군을 몰아내라는 훈령을 보냈죠. 헐, 그럼 미국 쪽은 가만히 있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미국도 정보망이 있으니까 영국 함대가 증강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육군 장군 윈필드 스콧을 급파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전쟁 영웅이에요. 나이가 73인데도 직접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산호안 섬으로 향한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제 섬에는 미군 병력이랑 영국 함대가 동시에 집결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정확합니다. 1859년 8월 말 산호안 섬 앞바다에는 영국 군함 6척과 해병 2,000명이 대기 중이었고요. 섬에는 미군 보병 461명이 참호를 파고 대포를 설치해놨어요. 양쪽 다 발포 명령만 떨어지면 쏠 준비가 된 상태였던 거죠. 와, 그럼 정말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었네요? 네, 역사가들은 이때를 돼지전쟁의 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에 윈필드 스콧 장군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또 한 번 반전되거든요. 윈필드 스콧 장군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윈필드 스콧은 당시 미군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나이가 73이었거든요. 전쟁 영웅 출신이지만 너무 고령이라 말해도 못하고 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양쪽 군대가 대포를 겨눈 채 대치 중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게 스콧의 천재성이에요.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영국군 사령관 더글라스 총독을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거든요. 그리고 둘이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건 전쟁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라는 걸. 워싱턴과 런던 모두 이 섬 때문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요. 잠깐만요. 그럼 양국 정부는 애초에 전쟁 의사가 없었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사실 이 모든 게 현장 지휘관들의 과잉 대응이었던 거죠. 워싱턴도 런던도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전면전을 벌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문제는 통신이 느린 시대라 현장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스콧 장군이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합의안을 만들어냅니다. 양국이 각각 100명 이하의 병력만 섬에 주둔시키고 영토 분쟁은 외교적으로 천천히 해결하자는 거였죠. 1859년 10월 미군 대부분이 철수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는 마침내 진정됐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난 건가요? 섬은 결국 누구 땅이 된 거죠? 아, 그게 또 반전인데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무려 13년이 더 걸렸거든요. 잠깐만요. 13년이요? 협상으로 평화롭게 해결됐다면서요? 맞아요. 군사적 충돌은 막았죠. 그런데 정작 핵심 문제인 이 섬이 누구 땅이냐는 여전히 안 풀렸거든요. 양국 군대는 철수했지만 섬에는 미군과 영국군이 각각 소규모 수비대를 남겨놓고 공동 점령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상태로 12년을 더 버틴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충돌은 없었나요? 놀랍게도 없었어요. 양측 군인들은 오히려 친해져서 함께 크리켓 경기도 하고 휴일엔 서로 초대해서 저녁도 먹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공동 점령이었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계속 평행선이었어요. 그럼 이 애매한 상황을 어떻게 끝낸 거죠? 1871년 양국은 제3자에게 중재를 맡기기로 합니다. 그 중재자가 바로 독일 제국의 빌헬름 1세 황제였어요. 왜 독일이냐면 당시 독일은 유럽에서 막 통일을 이룬 신흥 강국이면서도 미국이나 영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거든요. 아,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나라를 고른 거네요. 정확해요. 빌헬름 황제는 1년 넘게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1872년 10월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산호안 제도는 미국 영토라고요. 이 결정으로 섬에 남아있던 영국군은 마침내 철수했고 돼지 한 마리로 시작된 13년간의 긴 분쟁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긴 거네요. 그런데 이 사건
단순히 황당한 해프닝으로만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돼지 전쟁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남겼거든요. 가장 역설적인 교훈은 영토 분쟁을 벌이던 12년 동안 섬에 남겨진 군인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들은 서로 총을 겨누는 대신 함께 크리켓 경기를 하고 휴일엔 식사에 초대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대립하던 이들도 인간으로 마주했을 때는 얼마든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증명한 셈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평화로운 결말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여유를 전해드렸길 바랍니다.